오늘은 이제 리스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가지고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ex5-3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리스트. 네. 자, 리스트는 우리가 어레이 C언어에서 어레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는요. 네, 이거 딱 지우고 이런 걸 리스트라고 합니다. 뭐 A는 네. 변수 A를 우리는 그동안 뭐 1, 2, 3, 4, 5 이렇게 썼는데 대괄호를 써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쓰면은 이걸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쉽게 얘기하면은 데이터의 묶음이에요. 데이터의 묶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사용해서 그 묶음을 표시하는 거고 그룹으로, 그 다음에 콤마를 사용해서 쉼표 콤마를 사용해서 나열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멤버 또는 요소라고 하는데 원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소 또는 요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요, 지금 그 원소들의 개수예요. 개수니까 5개의 크기를 갖는 리스트를 사용했구나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프린트 A를 한번 일단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그 타입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시가 되나,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이걸 실행해 보고, 네, 첫 번째 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사용해서 원소들을 쭈루룩 표시하는 것을 리스트 생성이라 하고, 리스트 출력은 그냥 리스트 변수명만 네,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타입은 타입 A 하면은 클래스 리스트라고 출력이 되고 있죠. 네, 요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의 그 원소들, 이 원소들이 지금은 1, 2, 3, 4와 같은 정수형도 들어갔는데요. 실수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수형으로 한번 B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형으로 뭐 1.2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대입 연산자가 잘못됐죠. 네, 이렇게 해서 1.2, 네, 또 2.5 이런 식으로, 네, 2.5는 점을 찍어야 되죠. 뭐 3.3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뭐 4.22, 네, 5.12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 이번에 6개 써볼까요? 뭐 6.23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6개의 원소를 갖는 실수형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실수형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B 값도 같이 한번 나열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도 쳐보고 또 B의 타입도 한번 출력해 보죠. 타입, 네, 이렇게 해서 소괄호 열어야겠죠. B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건 또 안 되죠. 저장하고 실행 이렇게 해보면, 네, A와 B의 값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나. 네, 첫 번째는 A의 리스트, 두 번째는 B의 리스트, 그리고 둘 다 리스트형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됩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문자열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네임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 네임의 문자열로 뭐 여러 가지 네임들 한국말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뭐 제 이름도 넣어보고, 고경철, 네, 고경철이라는 사람, 또는 뭐 역시 홍길동이라는 사람, 네, 그쵸? 뭐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단성자의 사람, 또 지금 대통령이신 뭐 문재인 대통령님, 네, 뭐 지금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또는 뭐 무슨 뭐 글쎄요, 뭐 이재인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리스트로 들어올 수 있겠죠. 역시 이렇게 쳐주고
역시 네임도 이런 줄 바꿔서 해볼까요? 네, 프린트 네 네임이라는 리스트를 출력해보고 그 네임의 리스트도 타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네임이라는 리스트를 네, 출력해보는 것까지 해서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오경철, 홍길동, 윤석열, 문재인, 이재인 또 역시 걔도 클래스 리스트다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도 리스트가 가능합니다. 어레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타입을 혼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C 언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서로 다른 타입을 혼합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뭐 person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혼합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erson이라는 어떤 정보인데요. 이 person이라는 person co라고 해봅시다. 뭐 상관없습니다. person이라는 정보인데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경철 이렇게 이름을 넣고 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나이 뭐 제가 62세라면 62 이런 식으로 인트형이 들어간 거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의 키다 그러면 뭐 165.5 이런 식으로 이것이 뭘로 들어갑니까? 실수형으로 들어갔죠. 뭐 이 사람의 몸무게 다 공개됩니다. 68.9.3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사람의 혈액형은 뭐 예를 들면 뭐 B형 그럼 B 이런 식으로 문자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동일 타입의 정수라든가 실수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이렇게 동일 타입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혼합으로 어떤 경우는 문자열, 어떤 경우는 정수형, 어떤 경우는 실수형, 어떤 경우에는 뭐 문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네, 어떤 person이라는 정보는 네, 이게 혼합된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시 얘도 타입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파이썬에서 아주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파이썬이 출발하게 된 것은 네, 이것도 안 됐죠. 뭡니까? 데이터를 이제 잘 처리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저장, 네, 실행,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내가 실수한 것이네요. 그 괄호 하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괄호 하나 넣고 역시 저장 실행해 보면 네, 특히 서로 다른 타입의 정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혼합 리스트가 가능합니다. 혼합 타입의 리스트들이 이제 슬슬 레벨 2의 프로그래머의 단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레벨 1이 이제 그냥 그 해당되는 문법, 기초 문법들을 잘 숙지해 가지고 반복문, 조건문, 뭐 데이터의 타입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뭐 음성 데이터도 있고, 또 뭐 숫자 데이터, 또 문자 데이터, 뭐 다양한 뭐 그래픽, 이미지, 뭐 수많은 데이터가 컴퓨터 입장에서는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잘 자료를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죠. 많은 자료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빅데이터들은 전부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구현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음성 데이터도 시간대별로 계속 음성을 말한 것들이 기억된다든가, 또는 이제 시각 데이터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픽셀 데이터들이 기록된다든가,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무슨 사적 정보, 키, 몸무게 이런 것들도 전부 데이터의 형태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서 숨어있는 어떠한 그러한 패턴들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또 인공지능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워가지고 1차적으로 응용하는 분야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응용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레벨 2에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원 리스트 하나에 그냥 원소들이 쭉 나열된 묶음을 하는데, 그것이 2차원으로 묶일 수도 있어요.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으로 묶이는 경우는 이 퍼슨이라는 데이터를 2차원으로 가봅시다. 그럼 고경철만 있느냐? 고경철이란 정보는 대괄호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의 고경철 리스트로 하고 콤마를 통해서 두 번째 리스트를 또 대괄호 속에 대괄호가 존재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리스트에 대해서도 내가 사적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홍길동에 대해서 사람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뭐 18세 뭐 이런 식으로, 뭐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180.4cm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몸무게 뭐 88 거구였겠죠. 8kg 뭐 혈액형? 모르겠지만, 뭐 AB형이라고 가정합시다. 네,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길동에 대한 정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정보들, 뭐 우리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의 정보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뭐 가정을 한다면, 뭐 이번에 나이는 뭐 61세이고,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네, 그리고 키는 좀 컸겠죠. 177.7 뭐 이런 식으로. 또 몸무게 좀 나가시더라고요. 82.2. 네. 그리고 뭐 혈액형 역시 뭐 A형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네. 계속 추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추가가 끝나면 이제 3명으로 끝냅시다.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서 콤마를 해서 추가를 해서 끝나는 거는 대괄호가 하나를 더 닫아주게 되면은 이 퍼슨이란 데이터를 3명의 데이터를 묶어준 것인 거고, 여러분이 뭐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퍼슨이란 데이터를 리스트 속의 리스트, 이중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중 리스트, 뭐 3중 리스트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중 리스트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죠. 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중 리스트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 C 언어에서는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묶어준 거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를 또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고경철, 홍길동, 윤석열 쭉쭉쭉 나갔죠. 네, 지금 우리는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를 잘 다룰 수만 있다 그러면은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앞으로 가능해지는 것이고, 후반부에 주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해석만 잘할 수만 있다 그러면 아주 다양한 응용 분야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정도를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참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성만 해본 것이고요. 참조라는 것은 그 원소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참조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리스트 참조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EX5-4 리스트 참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참조할 수 있어야 되죠. 레퍼런싱 참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조를 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A는 1, 2, 3, 4, 5라고 5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생성을 한 것이고, 묶음을. 그걸 참조한다 할 때는 그 중에서 원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고 쓰어보는 것이죠.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7번 이하를 살짝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 해놓고, A의, 예, 0, 자, 요거를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 A5를 5개의 원소를 갖는 A의 5라는 것은 A의 0에서요, A의 4까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참조한다는 것을 인덱싱 한다 그러는데요. 인덱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하나를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위한 주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는 여기서는 0번에서 4번까지 번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0번에서 4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저 5개의 그룹을 명명을 하는 거죠. 1, 2, 3, 4, 5의 저 데이터를 A라는 리스트형 변수로 묶여 있지만, 그 저건 5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갖고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인덱스를 우리는 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번호는 출발을 0번부터 출발을 해서 개수 5개면은 4까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프린트 A의 0번을 못 가요. 0번 인덱스를 본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1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1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찍어보죠. A의 4번을 찍는다 그러면은 4번 인덱싱은 5번째잖아요. 그러니까 5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서 우리가 인덱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보고, 네, 또 실행을 해보면 과연 1과 5가 출력되는지, 1과 5가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A의 인덱싱을 성공한 거고, 그런 식으로 관심 있게 이번엔 또 여러 가지를 쳐봅시다. 그러면 B에는 B에 예를 들면 3번을 쳐볼까요? B의 3번을 내가 인덱싱 해가지고 출력해 본다 그러면 세 번째니까 1.2, 2.5, 3.3이 출력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임에서는요, 네, 네임에서는 내가 네, 2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2번 인덱스의 값은 뭘까? 그러면 2는 012 하니까 윤석열이 출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번에는 펄스넷는 인덱싱을 내가 2를 했어요. 그럼 2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나올까요? 네, 윤석열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인덱싱이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됐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역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이렇게 해보면, 네, 왜 안 빠집니까? 네, 출력해 보면은 첫 번째 1하고 5가 나왔고, B3는 4.2가 나왔나요? 네, 4.B3 이게 사라졌네요. 올려가지고 본다 그러면 4.22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임2의 인덱싱은 윤석열, 그 다음에 5번째 퍼슨 2에는 윤석열에 대한 정보 주르륵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인덱싱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변수들을 생성해 봤고, 리스트 변수를 생성했을 때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또는 대괄호의 대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 변수들을 콤마와 원소들을 쭈르륵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타입도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스트링 다 혼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하나하나 참조하기 위해서는 또 대괄호를 이용해서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카운트를 해 나가면서 원소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얘네들은 변수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변수처럼 써가지고 어떻게 쓴다고요? 값을 변형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네임의 뭐죠? 네임의 네 번째, 세 번째라고 그럴까요? 세 번째를 내가
뭐 홍준표로 바꾸겠다. 그러면 계속 정치인 이름만 나오는데, 네, 홍준표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고, 네, 이번에 정말로 그런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프린트, 네, 네임 전체를 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해 보면 과연 홍준표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 계속 실행해 보고, 뭐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이 사이에다가 A의 값도 하나 변형해 보죠. A의 뭐 2번을 뭐 55로 바꾸겠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A의 5도 25가 바뀌었고, A하고 네임을 이렇게 바꿔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출력해서 이것도 실행해 보고, 뭐 이건 해보나 말하지만 B도 바꿀까요? 이왕이면 왜 B는 또 빼느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B는 또 뭐 A, B의 0번째는 내가 B의 0번째는 변수처럼 다 쓰는 거니까 인덱싱을 넣어서 값을 바꾸는 겁니다. 3.141592 네,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네, 이렇게 해서 A, B 네임을 전부 바꾸는 걸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A, B 네임 이렇게 바꿔서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 실행 이렇게 해보면, 네, 맨 끝에 바뀐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맨 끝에 실행이 됐나요? 쭉 보면 안 바뀌었네요. 다시 저장이 안 됐나? 저장, 실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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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이걸 다 너무 많이 해버려 가지고 이게 제대로 어디까지 실행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부 얘를 주석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출력문은 전부 주석 처리하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뭡니까? 이 참조를 형태로 해서 값들을 생성할 때랑 바꿀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니까 그걸 체크해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A 1, 2, 55, 45 되지 않았습니까? 1, 2, 55, 45니까 A2를 55로 바꿨으니까 확인됐고요. 두 번째 B는요, 3.14, 1592, 2.5 나갔으니까 B의 0번째가 3.14로 바뀐 거 확인했고, 세 번째 name, 홍준표로 바뀌었죠. 오경철, 홍길동, 윤수표, 홍준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 문재인 대신에 홍준표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 인덱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만든 것들을 다 변수처럼 쓸 수가 있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우리가 다양한 응용 문제가 가능해지는데요. 이제 리스트하고 포문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이번에는 리스트와 포문 이렇게 해볼까요? 리스트에 5-5로 해서 리스트와 포문 이렇게 해서요. 네. 네. 이거 자꾸 딴 데로 튀어나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스트와 포문 네, 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싹 지워서 네, 포문을 사용해서 리스트 A의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네, 포문을 사용하여 네, 리스트 A의 값을 출력해 보겠어요. 자, 그렇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력이 가능한 거냐면 for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i라는 변수를 사용하죠. in range 그쵸? 해놓고 O 이렇게 합시다. 5개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세미콜론 치고 네, 프린트 A I 네, 이렇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주석문은 단다 그러면 I 자체가 포문에 의해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변수가 생성됐고 변수 i가 네, 0에서 출발해서 네, 4까지 변화시켜 나가면서 증가시켜 가면서 네, 이런 것이
포문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죠? 네, i의 값이 0에서부터 100이니까 결국은 i는 변하는 값이고, 네, ai를 참조하여 인덱싱하여 그 내용 ai에 저장된 내용을 네, 출력하라. 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네, 해서 한다 그러면 네, 1, 2, 3, 4, 5가 쭉쭉쭉 찍혀야 되겠죠. 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찍히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살짝 변형을 시켜서 내가 A의 3번을 뭐 바꿨어요. 33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놓고도 실행해보면 정말로 포문을 사용해서 쭉 찍어봤을 때 이것이 네 번째 것은 33으로 바뀌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A의 값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B의 값을 찍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를 B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 B의 전체를 찍고 싶다 그러는데 B의 개수가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럼 B의 원소수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 명령이 있어요. 그 le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네, 내가 B의 개수를 알아내는, 네,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네, len이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다? 어떤 원소의 개수를 알아내는 명령이다. 그 리스트의 네, 원소 개수를 예, 알아내는 함수다. 나중에 이제 함수라는 걸 따로 배울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len이 결과가 6인 거를 자동으로 알아내 가지고 굳이 내가 이걸 일일이 세지 않고도 명령문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추가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이번에는 1의 개수가 len이 아닙니까? 저기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네, len이 아니고 뭡니까? 확인해 볼까요? C원에서는 len인데 지금 파이썬에서는 뭘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원소 개수, 네, 리스트, 네, 사이즈 하면 되나요? 네, 사이즈 확인, 네, 있네요. 네, 어떤 명령입니까? len 맞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 쳤나요? len 맞는데 B is not find. 뭐가 좀 다 이상합니다. 네임 에러 다 이상하구나. 이거 이상하네요. 틀린 게 아니었네요. 저장, 실행.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저 혼자 그랬군요. 네, len 맞았고요. 네, 결과는 정확하게 6개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또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뭐 포문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person 정보를 다 알아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경철, 네, 고경철의 range of person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person으로 바뀌고, 네, person으로 바뀌고, 네, person의 bi 이렇게 치면은 고경철, 홍길동, 윤석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역시 저장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번에는 뭐가 B가 아니라 이 자리에가 뭐가 돼야 되나요? person이 돼야 되네요. person으로 네,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장이 안 됐고 실행. 네, 그러면 고경철, 홍길동, 윤석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묶어주지 말고 얘도 또 하나하나 내가 하고 싶다, 포문을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문 속에 포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또 오늘 어려운 거 많이 합니다. 포문 속에 포문 들어가기. 그럼 여기서 for j 들어갑니다. j in range. 그러면 뭐 얘의 개수는 또 어떻게 알아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걸 알긴 하지만 쟤도 또 사이즈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len 이렇게 해가지고 네, person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i가 정보가
이 정보가 몇 개인지를 내가 모르는 경우, 네, 역시 i를 물어보는 거죠. 해석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 다 닫아주면, 네, person 제로의 크기가 얼마냐 물어봐서 j를 하나하나 출력하고, 역시 얘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프린트,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person하고 i 하는데, i에서, 네, 요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j가 들어가야 되는데, i번째 j니까, 이번에 이중연산이니까 이중참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참조 시에는 대괄호를 연달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네, person i번째 이 줄에 j번째 열, 이런 식으로 찝어주면, i번째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고, 열은 고경철, 62, 165, 이게 1열, 2열, 3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를 다 출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실행해 보면, 네. 네. 여기서 J번째 열에 13번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 그쵸. person의 invalid in len. 여기서 틀렸네요. len person이고, len person의, 네, range에서 가로가 두 번 열어졌는데 한 번밖에 안 닫았죠. 그러니까 두 번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닫고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고경철 62, 165.5, 69.4B, 홍길동 쭉 한 줄로 다 출력되고 있죠. 이렇게 포문 속에 포문이 들어가 줌으로써 하나하나 다 분해해 가지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레벨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스트 구조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쭈루루룩 묶이고, 또 뭐 고경철, 체중, 뭐 나이 이런 정보처럼 다시 다차원 구조로 해가지고 2차원으로 펼쳐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서 복잡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정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전부 마이크를 켜주십시오.